이번 해킹 사고는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회사란 점에서 피해 규모가 더 클 걸로 전망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데 잇따라 대형 해킹 사고가 터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킹이 잦아진 이유, 또 막을 방법은 없을지 경제부 윤서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해킹 관련 보도가 많아진 느낌인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만 해도 SK텔레콤과 롯데카드, KT를 비롯해 예스24, GS샵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통계로도 확인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신고된 사이버 침해 건수는 1,0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주로 민간 기업 얘기를 했는데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은 어떻습니까? 정부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1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1년 전보다 2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해커들이 일단 보안이 가장 강하다는 통신사나 금융권을 해킹해보고 성공할 경우 국가 디지털망에 침투해서 국방이나 외교, 행정 등 기밀 정보를 탈취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해킹 시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정부나 기업도 정보 보안을 강조하면서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 예산을 살펴보면 기업의 경우 전체 IT 예산의 6% 수준이고 공공기관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IT 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수준은 69개국 가운데 40위권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보안에 대한 투자는 제자리인데 이 수법이 고도화되니까 침투에 성공하는 해커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해커들은 AI 기술을 해킹에 활용할 정도인데요. 목적도 다양해지다 보니 해킹을 막기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금전 탈취를 위해 해킹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발생한 해킹들은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보안 업계에서는 주요 해킹 사건을 중국이나 북한의 해커 그룹의 소행으로 의심하는 이유인데 두 나라 모두 세계 최상위권 해킹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해킹을 당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실제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권에 대한 배상액을 보면 국내에선 이른바 10만 원 배상 공식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8월 모두투어 유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1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요. 과거 카드사 유출 사건 때도 비슷한 액수의 배상액이 책정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통신사 유출권에 대해 1인당 3,200만 원의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대책을 내놨는데 해킹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비책을 세워서 개인정보 유출에 떠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